자, 이제 P이면 Q이다를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언제 참이고 거짓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뭐를 배울 거냐면 역, 바로 치고 이, 대우 이렇게 배울 거예요. 요 이라는 건 왜 괄호를 쳤냐면 고교 과정에서 살짝 빠졌는데 사실은 빠질 이유가 없어. 저게 왜 빠져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시험에는 당연히 안 나오겠습니다. 죽었다 깨도 안 나오는데 저게 하나가 추가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배울 때 논리적으로도 저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편하기 때문에 이런 거지. 봄이 오면 꽃이 피다가 있거든요. 그거를 뒤집어 버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꽃이 피면 봄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있을 때 얘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 Q이면 P이다 이렇게.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얘의 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역이 약간 반대의라는 뜻이거든. 예. 거꾸로 얘는 얘의 뭐가 되는 거야? 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서로 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순서를 바꿨다를 한 글자로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뭘 생각을 하느냐? 둘 다 부정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피면 나피다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얘를 둘 다 부정하면 P가 되고 Q가 되는 거잖아요. 요게 고교관에서 빠진 건데 그냥 할게. 요걸 2라고 해요. 요걸 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 한문이야 한문.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역이라는 한자를 쓰는 거고 2라는 한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얘를 배우고 얘를 배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뭐 하고 싶어지는 거야? 순서도 바꾸는데 둘 다 부정을 하고 싶은 거야. 예.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요걸 쓰면 not Q이면 not P이다 그러면 얘랑 봐야 돼. 위치도 바뀌었지? 그리고 둘 다 부정했죠? 예. 요거를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대우라고 약속을 해요. 대우. 근데 이렇게 대우라고 약속을 하면 다 완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뭡니까? 순서만 바뀌었죠. 뭐예요? 역.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뭡니까? 부정만 했죠. 그러니까 2. 이렇게 해도 뭡니까? 이렇게는. 순서도 바꾸고 그 다음에 부정도 둘 다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뭐가 되는 거야? 대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왜 배우느냐면 논리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이 역이 대우는 왜 배우느냐면 P면 Q에다가 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가 Q에 포함이 된다예요. 요게 참인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P가 Q에 포함이 된다는 네 가지 표현해가지고 외우라고 했을 거야. 물론 못 외웠을 겁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P가 Q에 포함이 된다는 게 이렇게 있어요. 얘는 뭐니? 맞출 수 있나 보자. P야. 대답 없잖아. 대답해야 돼. Q고요. P에서 Q를 빼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다 여집합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네 개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된다라고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참이잖아요. 그럼 뭐가 참이라는 거야? 요 네 번째 거 봐봐. 둘 다 여집합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요거 위치 내가 바꿨었으니까 요렇게도 같이 참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라고 했잖아.
이걸 여기다가 선생님이 쓴 거야.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써줄게. 자 이렇게 된다고 쳐봐. P, Q 그리고 전체 집합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 해보자. Q의 여집합은 이거거든요. 여기 이 노란색 부분이 Q의 여집합이야. 괜찮지? P의 여집합은 선생님이 초록 색깔로 파란 색깔로 칠해줄게. 어떠냐? 지금 파란 색깔이 노란색을 포함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이건 이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파란 색깔은 뭐야? P의 여집합. 노란 색깔이 뭐야? Q의 여집합이잖아. 둘 다 부정을 하면 위치가 바뀌어요. 둘 다 여집합을 하면 위치가 바뀌었다고. 얘가 참이면 얘가 무조건 참이라고. 괜찮니? 그러면 이게 뭔데? 얘가 뭐였는데? Q의 여집합이 나 Q의 진리집합이잖아. P의 여집합이 뭐의 진리집합이야? 나 P의 진리집합이잖아. 요렇게 짝대기를 그어도 얘는 뭐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이유가 조금 있다가 이해가 될 거야. 왜 참이면 왜 배우느냐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하자. 당연히 주어진 명제에 대우도 같이 참이에요 했기 때문에 여기 대우를 배우는 거야. 배우는 이유는 거꾸로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야, 가짜야. 그러면 그 대우도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얘랑 얘는 참 거짓을 함께 해요. 네. 얘랑 얘는 참 거짓을 함께 하진 않습니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놈과 요놈은 참 거짓을 함께 해. 왜 얘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 자, 출발해 볼게요. 자, x가 제곱을 하는 게 1이 아니면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것까지 해볼게. x가 1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봐. 그럼 이게 왠지 살짝 헷갈린다는 거예요. 1이다 그러면 쉬운데 1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환장하겠네. 뭐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x가 1이 아니다의 부정이 뭐예요? x가 1이다잖아요. x의 제곱이 1이 아니다의 부정이 뭐예요? x의 제곱이 1이다잖아. 그러면 얘를 부정하고 얘를 부정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훨씬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못 쓰는 거야. 대우 쓰는 거야. 무조건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얘 대우를 갑니다. 그럼 뭐예요? 반대로 얘를 먼저 써야 돼.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x의 제곱이 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건 아까 했잖아.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1은 제곱하면 1이니까. 괜찮냐?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로 증명이 쉽지 않으니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고 싶어서 이 대우를 다 같이 배우는 거야. 이해되지?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게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봅시다. a의 제곱이 짝수이면 a도 짝수이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참은 참이에요. 제곱했더니 물론 a는 자연수야. a는 자연수일 때 제곱했더니 짝수가 된대. 그럼 원래 숫자가 짝수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제곱해서 짝수면은 그 숫자가 자연수면 짝수를 제곱해야 짝수인 거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증명을 해보라는 거야 갑자기 얘를. A를 제곱했더니 짝수야. 그럼 A가 짝수야? 그런 거 같은데? 왜? 글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수학은 증명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라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게 제곱을 이용해서 원래 게 짝수인 걸 확인하는 게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원래 게 짝수이거나 홀수면 제곱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뭘 이용한 거예요? 얘도 대우를 이용해 버리는 거야. 봐라, 얘를 먼저 쓸 거야. 대우니까 순서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A는 짝수이다의 대우가 뭐겠어요? 당연히 A는 홀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제곱은 짝수이다. 이 증명이 생각보다 쉬워요. 얘를 증명하라 그러면 홀수잖아. 그럼 A를 2K 플러스 1이라고 놔버리는 거야. 또는 K를 자연수라고 놓고 싶으면 2K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상관없어. 어느 쪽으로 해도. 그럼 이거 제곱해봐. 곱셈공식 쓸 수 있잖아.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맞아 안 맞아? 괜찮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가 그쵸. 그럼 조용히 할 필요 없이 얘기하면 돼. 홀수야 홀수. 당연하지만. 자, 그럼 얘가 홀수인 걸 지금 준비하고 싶거든? 뭘로 묶어야 될까요? 요런 것도 수학적인 센스에 자꾸 익혀야 돼. 2K 플러스 1제곱 묶은 게 많거든 요거. 2K 근데 뭘로 묶냐면 뭐만 보이면 돼? 홀수인 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 중요한 거는. 홀수인 거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걸 보이는 거거든? 당연히 뭘로 묶겠니? 2로 묶어요. 이렇게 해서 2로 묶는 거야. 이게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묶고 끝나면 뭐인 거야? 짝수인 거잖아. 그런데 묶고 뭐가 남으면 1이 나오면 뭐인 거야? 홀수인 거거든. 그래서 홀수면 제곱했더니 1이 남지. 홀수인 거 맞아 안 맞아? 증명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거 실제로 문제에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느냐? 대우 증명법이라고 얘기를 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대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우를 배우는 거야.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는 반드시 참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 때문에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증명을 할 때. 그런데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명제의 역은 참인 거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얘랑 진리집합이 같으면 역을 해도 참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얘가 얘에 포함이 되는데 같지 않으면 역을 하면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이라는 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2도 마찬가지예요. 2도 미리 얘기하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얘가 참이라고 해도. 오직 무엇만이? 대우만이 참 거짓을 동일하게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놈이 대우를 배우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대우 증명법도 같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우냐면 P면 Q이다를 배우고 P면 Q가 어떨 때 참이고 거짓인지를 배우고 여기 대우를 배우잖아. 그럼 이제 배우는 내용이 삼단 논법이라는 걸 이거는. 근데 이거는 쉬워. 3단 논법. 뭐 많이 들어봤죠? 느낌이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도 들잖아. 3단 논법. 이게 뭐냐면 수학적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거야. P면 Q에다가 참이야. 사실은 참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참이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편의상 옛날에 썼던 표현 방법을 쓸게. 참이면 짝대기를 하나 더 보여. 참이면. 이렇게 하면 P면 Q에다가 참이라고 했었어요. 옛날에. 요거 선생님 써먹어도 되죠? 만약에 P면 Q에다가 거짓이면요. 참고로 거짓이면 요렇게 하면 참인 거잖아. 요렇게 거버리면 돼. 요거는 P면 Q에다가 거짓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가봅시다. 그래서 P면 Q에다가 참이야. 요렇게 그게. 괜찮지? 그런데 또 웃긴 게 뭐냐면 Q이면 R이라도 참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P랑 R 그렇죠. 네.
2호 2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결론은 P면 R이라도 참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는 증명이 쉬워요. 왜냐면 얘는 뭐예요? 지리집합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괜찮니? 요거는 지리집합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니까 P 살짝 크고 Q 살짝 크고 R이야. P, Q, R. P가 R에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P가 R에 포함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요게 두 개가 같아 안 같아? P면 Q이고 Q이면 R이라면 요 가운데 두 개가 같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 가운데 두 개 같으면 지워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요 가운데 안 똑같게 만든다. 문제를 최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나 Q이면 나 P야. 이게 참이야. 그 다음에 나달이면 나 Q야. 이러고서 다음은 참인 거를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생긴 게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붙여놓으면 되잖아. 순서 바꾸면 되잖아. 순서 바꿔도 참이게 할 수 있잖아. 대우를 이용하면. 네. 그러면 대우를 이용해 보자. 그럼 얘는 P면 Q가 되고 Q이면 뭐가 돼? 그러니까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니까 가운데 지워버리고 뭐가 참이야? P이면 R이다가 참이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거 핵심은 3단 논법은 꼭 떨어뜨려놔요. 떨어뜨려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붙여야 돼. 알겠지? 그리고 최종 보스 만약에 다음 중 참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거를 뭐 하는 거? 대우한 게 답이에요. 거의 답은 얘예요. 요렇게 갖다 놓고 답 구하라 그러면 답이에요. 네. 당연히 문제 이렇게 됩니다. 문제 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요게 P이면 Q이다의 역이 대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됐지? 오케이지? 자, 그러면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P면 Q이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했어. 자, 여기를 하면 내가 얘기한 오늘 최소 공부해야 되는 범위까지 하게 되는 거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욕심은. 근데 이 시점 되면 여러분들 고개가 흔들어지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야. 근데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해야 돼. 조금이라도 더 해야 돼. 네. 우리가 2월 말에 좀 편하려면 네, 조금 더 하는 게 좋아요. 자, 바로 뭐냐? 그 다음 개념은 요게 이제 일단은 오늘의 첫 번째 마지막 테마입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지만 정말 유일하게 여러분들 세상 사는데 고급 용어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꼭 수학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들어보시면 이것은 충분 조건입니다. 이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라는 말을 실제로 합니다. 기자들이. 그랬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뭐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나 보지 이러지 마시고 충분 조건이구나 이러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딱 이분만 선생님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하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형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동생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선생님 뭐 대학 동기도 1년에 한두 번 만나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1년에 한 두세 번 만나지만 사실 요즘에는 고등학교 동기들이나 대학 동기들은 일이 바빠가지고 잘 못 만나요.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대학 동기보다 정말 친한 형 만나서 소주 한잔하고 뭐 술을 잘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그럴 수 있는데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형 중에 기자 출신인데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형이 있어요. 그 형하고 게임하다 만났어요. 게임하다 만났는데 근데 지금도 만나서 가끔 한잔하고 작년에도 2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 형이 그렇게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닌데 술을 워낙 좋아해서 만나면 술 마셔야 돼요 대신에. 그런데 그 형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기자 출신이고요. 그 형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뭐냐면 자식이고요. 그 다음에 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수만 권 읽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정말 10,000권 이상 읽었어요. 지금도 한 달에 10권 이상 읽습니다. 여러분들 독서량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에 지금 성인이 10권을 읽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저는 이 책을 읽습니다. 인문학 책은 꿈도 못 꿔요. 눈도 나쁘고 그래서 지금. 근데 그 형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막 그 형은 너무 편안한 단어를 써.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알지? 뭐 무슨 거 알지? 뭐 하는데 그럼 하면서 잠깐 화장실 좀 간 다음에 네이버 검색해요. 구글 검색합니다. 그 형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검색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급 영어, 우리 고급 용어, 고급인 단어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유식한 척하는 티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게 몸에 뱉다라는 게 느껴져요. 뭐 그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그런 사람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책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그런 용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제 출발. 선생님이 무엇보다도 홍성대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홍성대 할아버지가 쓴 용어를 씁니다. 홍성대 할아버지가 무슨 할아버지인지 알아요? 수학의 정석을 만든 사람이에요. 정석책에 있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아주 쉽게 이해해야 돼요.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충분이라는 말과 필요라는 말로 얘를 한번 해봅시다.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한 조건이에요. 그렇잖아. 사람인데 동물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쟤는 갑각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하긴 한데 아니잖아. 우리 과학적으로 얘기하자고.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사람은 무조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동물이 되기 위한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아주 충분한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충분한 조건이야. 그런데 유식하려고 중간에 한을 빼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되느냐? 요걸 해보자는 거야. 거꾸로 가보자고. 동물은 모이기 위한, 사람이기 위한. 그렇죠. 곰이 100일 동안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자,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야, 동물이 아닌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없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기 위한 반드시 꼭 필요한 조건이에요. 맞습니까?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동물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반드시라는 말과 한이라는 말을 빼는 거야.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충분 조건이 뭔지 생각해 보자고요. 뭘 이용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거와 동물을 왜 썼겠어요? 집합을 이용하는 거야. 집합. 충분 조건이 되려면 어느 쪽이 커야 된다는 거야? 뒤에가 커야 된다는 거야. 뒤에가 커야 된다는 거야.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P와 Q라는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뒤에 있는 놈이 크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앞에 있는 놈이 크면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진리집합으로 확인했잖아요. 이번에는 예로 확인해보자고, 조건으로 확인해보자고, 명제로 확인해보자고. 얘는 P가 Q에 포함된다는 거는 P이면 Q에다가 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P면 Q에다가 참이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보다 작은 거 맞죠?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자, 얘는 P면 Q에다가 참이면 무슨 조건이라는 거야? 충분 조건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뭐겠어? 우리가 거꾸로 얘는 뭐인 거야? 얘가 Q고 얘가 P라 그러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건 잘 봐봐. 얘는 거꾸로 Q이면 P에다가 참이 아니라 앞에 있는 놈이면 뒤에 있는 놈에다가 참이 아니라 뒤에 있는 놈이면 앞에 있는 놈에다가 참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얘는 뒤로 가면서 참인 게 충분인 거고 얘는 앞으로 가면서 참인 게 필요인 거야. 차이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표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어떤 놈은 얘로만 증명이 돼요. 어떤 놈은 얘로만 증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표현을 알고 있으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다 구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야, 같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하냐면 요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 줄여서 꼭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필충 조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또는 줄여서 필충 조건. 이게 끝이야. 필요 충분 조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뭐를 맞추는 거야? 어떤 식이나 문장이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됩니까? 그거를 같이 한번 연습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봅니다.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가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47쪽을 한번 봅니다. 쉬운 거부터 할게요. 쉬운 거부터. 자, 쉬운 거. 47쪽에 288번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해봅니다. 288번부터. 자, 출발. 갑니다. 지울게. 이건 연습 많이 해야 돼. 이게 개념은 끝이야. 되게 쉽잖아. 근데 실제 문제 풀 때 되게 헷갈려요. 어느 쪽에 포함이 되는 건지 P면 Q에다가 참인 건지 뒤집어야 참인 되는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자, 물론 처음엔 좀 쉬울 거예요. 자, P는 뭐예요? 이제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1부터 2다. 이렇게. 괜찮아요? 살짝 감상. 자, 그 다음에 Q라는 놈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부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놈에 포함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어느 놈에 있어요? 어느 놈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등호 들어가는 게 더 큰 거 맞아 안 맞아? 마이너스 1하고 1이 안 들어가는 것보다 마이너스 1하고 1이 들어가는 게 더 큰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끝난 거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89번 P는 뭐라고 했냐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Q는 뭐라고 했냐면 X 더하기 Y는 0보다 크고 X 곱하기 Y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포함 관계에 대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거꾸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참이니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참이니. 괜찮냐? 둘 다 0보다 크면 더한 게 0보다 크고 곱한 것도 0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요거 참이야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칩니다. 참이야 이거. 그럼 거꾸로 갑니다. 더한 게 0보다 크고 곱한 게 0보다 크면 둘 다 0보다 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큽니까? 안 큽니까? 큽니다. 커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더한 게 0보다 크고 곱한 게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라도 음수이거나 여기면 안 됩니다. 네. 괜찮아? 그러면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잖아. 그렇지. 얘는 필요 충분인 거야. 자, 그런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살짝 바꿔볼게. 자, 얘 뺐어. 얘를 빼버렸어, 내가. 이 문제의 답은 필요 충분인데 얘를 빼버렸어. 그래도 필요 충분일까? 해봅니다. 아닐 것 같죠? 아닙니다. 네. 자, 둘 다 0보다 커요. 더한 게 0보다 큽니까? 아니, 그건 맞죠. 양수랑 양수를 더해서 음수가 될 수 없어요. 네, 이건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은 맞는 게 참. 됐지? 그런데 더한 게 0보다 크면 둘 다 0보다 큽니까는 뭐입니까? 거짓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인데 얘는 100일 수도 있잖아. 둘 다 더해서 0보다 크다고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슨 조건이 돼야 돼? 그렇지. 충분 조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P면 Q이라는 참인데 Q이면 P라는 거짓일 때는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90번. P가 있어요. P가 뭐니? X는 12의 약속. 귀찮다. 자, Q가 있어요. Q는 뭐야? X는 뭐의 약속? 자, 이거는 당연히 포함 관계가 있네요. 네, 12의 약수, 6의 약수 그러면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해보자. 얘는 1, 2, 3, 6이고요. 얘는 1, 2, 3, 4, 6, 10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야? 그렇죠. 필요 조건이에요. 앞에 게 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91번 무슨 조건이겠습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에요. 왜? 뒤에 게 커요. 왜냐면 잘 봐. 정수는 다 유리수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유리수라고 해서 정수인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 안 할 거지만 292번 꼭 풀어봐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292번 꼭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까지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자,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는 풀어보라고 숙제를 내도 되겠습니까? 그냥 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건 싫어? 알았어. 그럼 요 대표 유형 중에서 몇 개 풀어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지금 20분 정도 남았어요. 2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다 풀어볼 건 없고 다 풀어볼 시간은 없고 그 중에 핵심만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몇 번을 풀어보냐면 우리가
336번 한번 풀어보고요. 33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번도 되게 중요해요. 342번. 네, 342번. 그 다음에 344번. 그리고 350번. 아니, 350번 풀지 말고 354번. 시간이 없어. 자, 여기까지 5개입니다. 이 5개를 여러분들한테 10분 드리고 풀게 한 다음에 제가 5개를 해설하고 오늘 끝입니다. 알겠죠? 오늘 숙제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361번까지가 숙제입니다. 361번 숙제. 이거 모르는 거 조교님이랑 꼭 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5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10분 후에 선생님이랑 합니다.